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. 어서 들어오시죠. 안녕하세요, 딩모니입니다. 오늘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야기 준비했어요. 21세기 황제라 불리는 푸틴 대통령은 벌써 5번째 대통령 당선인데요. 근데 솔직히 이번에는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실제로도 그럴 만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푸틴을 상대로 무장 반란을 일으켜서 탱크로 이제 진격을 한 사건도 있었고요.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가 조금은 휘청거리는 모습도 보였단 말이죠. 그래서 이번에는 잘하면 러시아 대통령에 푸틴이 아니라 다른 좀 더 평화로운 사람이 앉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. 아니 이게 웬걸, 역대급 득표율입니다. 푸틴은 무려 전체 87.28%의 표를 받으면서 아주 화려하고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됐어요. 근데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, 도대체 러시아 국민들은 왜 자꾸 푸틴을 찍어줄까? 여러분도 궁금하시다고요? 그럼 지금부터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지지하는 이유 2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죠.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또 뽑아준 이유는 2가지. 러시아의 경제 안정과 강력한 카리스마 때문이에요. 먼저 경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?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넘어갑니다. 새삼 오래됐죠. 근데 러시아의 경제,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탄탄하더라고요. 무너지지 않았어요. IMF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2.6%였고요. 실업률은 또 역대 최저치를 찍어가지고 2.9%였어요. 참고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1.4% 정도로 추측된다고 합니다. 러시아의 절반 정도죠. 자,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 다시 한번 푸틴을 뽑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. 나라가 잘 사는데 굳이 푸틴을 안 뽑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. 그러면 러시아 경제는 이런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? 찾아보니까 그 원인은 러시아 재무부랑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제 때문이더라고요.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. 2022년 2월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딱 터졌을 그때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한테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했잖아요. 군대를 파견한 건 아니었지만 그에 준하는 아예 러시아를 말려 죽여버리겠다라면서 온갖 경제 제재를 그때 러시아한테 다 가해버렸죠. 대표적으로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퇴출을 시켰고요. 거의 400조 원에 육박하는 러시아의 해외 자산마저도 다 동결시켰어요. 못 찾게 그냥 막아버린 거죠. 그래서 한때 러시아의 화폐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고요. 러시아 모스크바 거리의 ATM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졌었어요.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빨리 현금을 뽑아놓자.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. 하지만 이때 러시아 재무부랑 중앙은행이 등장을 해서 이 사태를 굉장히 빠르게 수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나라의 예산 지출을 줄이고 중앙은행이 강력한 통제를 시작하면서 아예 러시아 경제를 전시체제의 경제로 전환시키는데 성공을 해요. 그래서 러시아는 빠르게 이 전쟁 경제 체제로 바꿨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지금도 이렇게 러시아의 GDP가 늘어나는 이런 이유들이 다 군수산업, 무기 만드는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래요. 총알을 더 많이 만들고 탱크를 더 많이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, 잘 순환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. 하지만 이렇게 전시 경제 체제를 러시아가 무한정할 수 있다? 이거는 아니에요. 실제로도 지금 러시아 연방정부가 예산 쓰는 거 한번 보시면요. 지금 러시아 총 예산이 534조 원이거든요. 근데 이 중에서 151조 원, 전체의 30%를 다 국방 예산으로만 쓰고 있어요. 우리나라는 보통 예산의 10% 정도를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가 전시 경제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분명히 경제 안정화까지는 했고, 그래서 푸틴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가 되는 건 맞는데요. BBC 뉴스에 따르면 이런 경제 안정화가 빠르면 올해 안에도 끝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조금 더 큰 경제 위기를 러시아가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. 궁금하네요. 진짜 러시아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.
자, 이게 푸틴이 지지를 받는 첫 번째 이유, 경제 안정이었고요.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. 요거는 푸틴의 강력한 카리스마 때문이에요.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계속 전쟁을 하는 중이고 최근에는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점점 러시아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러시아랑 스웨덴은 굉장히 붙어 있고 이 나토가 점점 동쪽으로 진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만할 것 같기는 해요. 내 옆으로 계속 나의 적들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도 이럴 바에라면 나라의 안보가 위협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이 다른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대통령을 원했고 그게 이제 푸틴이었던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푸틴이 또다시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된 두 가지 이유를 알아봤는데요. 경제 안정과 강력한 카리스마 소개해드렸습니다. 근데 여기서 좀 끝내기 아쉽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푸틴의 생애, 이 대통령을 하기까지 푸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. 조금 재밌더라고요.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푸틴의 생애입니다. 푸틴은 1952년 10월 7일에 태어났어요. 그리고 그의 집안은 가난한 노동자 집안이었죠. 푸틴의 아버지는요,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으로 참전을 했었는데요. 그 레닌그라드 공방전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거대한 전쟁 중에 하나였던 이 소련과 독일과의 전투에서 이 팔이 잘리는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제대를 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푸틴의 어린 시절은 조금 더 비행 청소년에 가까웠어요. 패싸움을 하고 아버지와 갈등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점점 학업에 열중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푸틴의 어렸을 적 꿈이 뭐였냐? 바로 KGB 요원이었어요. KGB는 과거 소련에 있었던 일종의 CIA 같은 정보기관이에요. 그래서 학생 푸틴은 이 KGB에 들어가서 멋있는 요원이 되고 싶었고요. 대학교마저도 이런 KGB에 들어갈 수 있는 레닌그라드 국립대학 법학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푸틴이 이제 KGB 요원으로 진짜 발탁이 돼요. 근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푸틴이 그렇다고 암살을 한다거나 어디 테러하고 이런 현장 요원으로까지 근무한 건 아니었다고 하고요. 조금은 사무직에 가까운 일을 했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푸틴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. 자, 이렇게 KGB 요원으로 살던 푸틴은 점점 이 소련이 망해가면서 KGB의 힘이 떨어지면서 다른 일을 꿈꾸게 됐는데요. 우연치 않게 이 중년의 푸틴은 여러 가지 연줄로 인해서 보리스 옐친, 훗날 러시아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죠. 이 사람의 선거 캠프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 보리스 옐친 선거 캠프에서 푸틴이 활약도 좀 하고 인맥도 좀 많이 쌓았대요.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보리스 옐친하고도 푸틴이 좀 가까워졌고요. 1999년에는 이 보리스 옐친의 지명을 받아서 푸틴이 깜짝 러시아 총리가 되기도 해요. 그리고 나서 이 옐친 대통령의 건강이 좀 안 좋아졌었는데 이 본인의 후계자로 바로 푸틴을 지명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때부터 푸틴이 본격적인 러시아 대통령 생활을 하게 되죠. 근데 지금은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 소련의 KGB 요원이었잖아요. 그래서 소련의 영광을 되찾는 일, KGB의 힘 이런 거에 되게 집착을 해서 전쟁도 벌이고 러시아를 다시 소련만큼 강하게 만들려는 전 세계 탑2 이런 제국으로 만들려는 야망이 남아 있다고 해요. 솔직히 푸틴은 분명히 카리스마가 있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맞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남의 나라한테 피해를 끼치고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대통령은 당연히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? 그럼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였습니다. 끝! 네,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 알아봤는데요.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외교 관계, 국민적인 관계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하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부터는 그 사이가 꽤나 냉정해지고 말았는데요. 아무쪼록 푸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러시아 대통령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리시고 전쟁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? 여러분의 생각과 일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